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이 243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또다시 올해 신고가를 썼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509억원 정도 순매수를 해서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개인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8월 10일자로 해가지고 돈이 고객 예탁금이 51조가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들고 들어와서 아무 종목이나 막 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2020년 투자 위험 종목이라고 지정한 그 현황들을 이 뉴스에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올해 초에 제낙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는 엑세스바이오 이런 것까지 해서 자세히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들어와서 아무거나 막 사다 보니까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개인들의 돈은 개인들이 그냥 저축해서 들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요. 또 개인들이 어디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주식시장 이 외적인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가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서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은행 쪽으로 다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서서히 지금 대출을 갖다가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마 유동성, 개인들이 들고 있는 돈 유동성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지금 좀 덜하다, 조금 예전만 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힘을 조금 써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개인들 들고 있는 돈이 시장에 51초는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뭐 들어와도 시장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 자금 공급원인 은행이 돈을 갖다가 조금 까다롭게 한다. 일단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리스크 요인이 조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은행들이 저렇게 돈을 빌려주기 꺼려 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파산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및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 이런 종목들 매수한 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보고, 자, 그 이전에 테마 먼저 살펴보고 요것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알루코 있죠. 알루코 어제 나왔다 아닙니까? 이게 또 점상 또 갚았어요. 잘 안 보이죠?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어제 한번 점상 가더니 또 갚았어요. 이거 전기차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점점해서 날라붙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수급도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더라 합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종목 보유하고 있자고 어쩌다가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뭐 대충 먹다가 팔아먹을 겁니다. 팔아먹을 건데 이렇게 언급한다고 해서 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테마는 들고 있다가 이런 건 뭐 거의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이 알루코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었는데 예전에 지금 점상 가서 잘 비지도 않는 3,500원 정도 부근입니다. 요 정도죠.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요 정도인데 예전에 2015년 돼서 상당히 이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5년, 거의 한 6년 만에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걸리면은 세리 한 6년 이런 식으로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오른다 하더라도 거의 본전 수준에서 털고 나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 투자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6년 만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6년 만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6년 만에 생긴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팔아먹어야지 이래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정말로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거 다 끝나고 기다리다 보면 또 살 기회가 옵니다.
굳이 사람들이 다 살 때, 점상 갈 때 굳이 살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부산가스가 날아붙어요. 이 부산가스 어제도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어제는 한국전력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한국전력을 보면은 오늘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부산가스는 날아올랐죠.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묻지마 투자입니다. 이런 게 묻지마 투자예요. 작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게 웬 떡이고 이래서 적당하게 팔아먹는 게 좋습니다. 테마주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오늘 시장에서 조금 관심 있었던 거 보면은 여행주들,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유통업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거고, 여행주도 그렇고,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 최근 중국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접근할 만한 종목이지, 그 외 종목들은 현재 접근을 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유통업에서는 지금 면세점 관련주들이 다 올라붙어요. 보면 호텔신라, 롯데쇼핑, 신세계, 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순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중국 관련주들이 요즘 조금씩 소비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그 무역 협상 협의했던 거 합의안을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조금 살아나다 보니까 우리도 괜찮겠네겠다, 기대감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같은 경우는 오르긴 합니다만은, 또 세력들이 많이 사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업은 그나마 괜찮죠. 통신업 같은 경우에 일단 KT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 이제 입 아픕니다. 수급적인 핸디캡이 있고, 그래도 이 대형주라서 이게 한 방에 크게 가기는 힘듭니다.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5G와 연결 지어서 그냥 묵직하게 들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SK텔레콤 정도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보험 같은 경우도 참 권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보험 다 해지한다 아닙니까? 보험도 참 올라가긴, 최근에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선뜻 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섬유업도 오르고, 삼성전자는 시장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안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의약품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많이 올라붙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 중에서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유통업 관련해서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 몇 종목, 또 그리고 여행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권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다시 올 가을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좀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또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게 된다면 그거 안 될 거 뻔한데 굉장히 좀 모험이 있죠. 그래서 지금 따라가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도 한 며칠 전에 자꾸 놓을 때 이미 샀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에 들어와서 사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아이고, 난 주식 투자하고 싶어 미치겠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방법 없죠. 미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사십시오. 자기 돈과 사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미치지 마십시오. 사고 싶으면 사보십시오.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좀 여러분들께 뉴스를 몇 가지 더 소개시켜 드려야 됩니다. 이게 현대차 관련해서 요즘 현대차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기분 좋으시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장님께서 2025년이면 몇 년이에요? 지금 20년이니까 앞으로 5년 내에 전기차를 100만 대까지 판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100만 대 판다 그러면은 실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죠.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가 정말로 이걸 100만 대를 팔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 차를 100만 대를 팔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는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된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되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일어나면 따라서 일어나는 산업들이 많다라고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저 생긴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부품 이제 2만 개나 됩니까?
예전에 엔진이 들어가는 자동차와 지금 현대차에서 팔고자 하는 자동차는 생긴 게 다릅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배터리 많이 들어가고, 배터리. 그리고 모터, 여기 들어갑니다. 모터 들어가고, 차바퀴 들어가요. 끝입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럼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10,000km 아니면 15,000km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비소 들러가지고 엔진 오일 갈아 끼워줘. 그리고 자동차 좀 더 오래 타면 미션 오일도 간다입니까? 또 가는 김에 또 브레이크는 어떤지, 뭐 타이어는 어떤지, 가는 김에 또 이것도 손봐주세요, 저것도 손봐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엔진 오일 갈러 갈 이유가 없잖아. 또 미션 오일이 어딨노? 없잖아 이거. 그러면은 이 자동차 정비하는 업체도 어째 먹고 살아야 되노? 그죠? 또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엔진 만드는 사람들은 어째 먹고 살아야 되노?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현대차는 앞으로 돈 벌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인건비가 싹 줄어볼 거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 거니까 괜찮겠죠. 또 그리고 현대차 만약에 현대 직원들 중에서 엔진을 만든다 이런 분들, 물론 엔진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죠. 트럭이나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없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싹싹 줄여 보겠죠. 그러면 직원을 왜 뽑노? 있는 사람들 대충 돌려서면 되지. 그죠? 그래서 현대차 만약에 직원들이 잘리면은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특히 울산, 창원, 뭐 이렇게 경남, 대구, 인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저건 제조업이 많은 데라서 자동화가 되면 저 사람들 직장 잘릴 건데 직장 잘리면 어쩌노?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그거는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일단 현대차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직원이라는 고정비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업이란 수익성 측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에서 일하는데 그 중에서도 엔진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미션이라든지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찌해야 되노? 이제 이분들은 잘리고 나면 다른 데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직원들 자르기 힘들면은 직원을 안 뽑겠죠. 그럼 자동차 정비하는 데는 또 어찌해야 되노? 이것도 좀 고생해 봐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리고 나면은 울산은 어찌해야 되나? 울산 부동산. 그 사람들 울산에서 일할 게 없는데 어디 가야 되노? 그렇죠. 갈 데가 없죠. 창원은 없잖아. 창원은. 그럼 자동차 관련해서 하청업체들은 또 어찌해야 되노? 또 그리고 오일, 그죠? 뭐 화학 제품들 아닙니까? 그 납품하는 회사들은 또 어찌해야 되노? 관련되는 연관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입니다. 단지 현대차가 저렇게 100만 대 전기차를 만들어 팔겠다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현대 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저거로 인해서 뻗쳐나갈 여파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100만 대를 전기차로 만들어내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무인 공장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그러죠. 그 로버트들이 하도 못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GM 공장을 사서 그 땅에다가 지금 테슬라 공장을 세웠는데 그때 GM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2배나 더 뽑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도 초반이라서 그렇지 기술이 자꾸 발전하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이 해결이 된다고 일단 생각이 돼요. 따라서 투자의 측면에서 봐서는 현대자동차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배터리가 얼마나 크게 들어갑니까? 이거 배터리, 배터리 만드는 2차 전지가 그래서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LG전자나 삼성, SDI는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저거는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알루코도 오르는 게 다 저거 때문 아닙니까? 이제 뒤늦게 오르는 겁니다. 뒤늦게. 저건 또 묻지마 투자로 막 오르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변화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관련 정비를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작은 정비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쪽으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그쪽 관련해서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그 지역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집을 가지고 있던 중개업직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임대 사업을 하든 그 지역에 살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일단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자동차를 100만 대 파는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전기차, 수소차 보급한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따라가는 문제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변할 겁니다. 사회도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단지 뉴스를 볼 때 100만 대 판단다. 현대차 좋고 그러겠네. 끝.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끊을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 게 현대차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현대차 자동차가 이만이라면 이런 게 있죠. 지금 정의선 그 부회장님입니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현대차 자동차 매출 비중은 50%밖에 안 될 거다. 그럼 이게 뭐야? 지금 현재 회사 규모가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50%를 자동차 파는 데 쓰겠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자동차 파는 게 요만하다면 앞으로 더 크게 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더 크게 뭔가가 지금 현재 현대차 시가 총액만큼 아니면 매출액만큼 뭔가 더 큰다 이 말이에요. 이 바로 크는 부분이 바로 전자상거래 관련 부분이겠죠. 그리고 5G라고 해서 통신이 막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죠. 앞으로 자동차에서 운전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되면 정말로 자동차 안에서 쇼핑할 날이 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자동차 한번 타면 장시간 머물기 때문에 딱 좋다 아닙니까? 컨텐츠 팔아먹기 끝내주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운전만 좀 자유스러워진다면은 자동차 안에서 조금은 더 자유스러워진다면은 안에서 팔아먹고 딱 가다 놓고 팔아먹기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지금 현대 제조회사에서 앞으로 IT 회사로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지금 현대차 그거였다면은 저는 배터리 회사도 샀을 거고 반도체 회사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것도 저는 샀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차도 그쪽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겠죠.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 뒤늦게 출발했지만은 벤츠, BM 이런 거 못 따라간다입니까? 소재 면에서도 못 따라가고 면에서 못 따라가지만은 앞으로 벤츠나 BM에서 우리 현대차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엔진이 어딨노? 엔진이 어딨노 여기? 이 배터리는 우리 회사 우리나라에서 최고인데 LG화학, 삼성 ST 물론 중국에서도 만들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인데 그렇잖아. 타이어야 외국 거 좀 갖다 쓴다 손치더라도 이걸 못하고 이거 뭐야? 벤츠 BM 앞으로 현대 따라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RT는 우리 독일보다 우리가 더 발전했는데 5G도 우리가 지금 공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따라서 현대차를 지금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기회 삼아 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 공부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